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지입니다. 오늘은 체육대회거든요. 대학생도 체육대회를 해요. 저도 몰랐는데 저 1학년 때 안 했거든요. 그냥 과가 중심과라서. 그래서 오늘은 체육대회 가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 체육대회니까 화장이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무너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알바 좆같았던 썰 풀면서 꾸질꾸질 사장 만나지 말라고 한번 참고하면서 들으라고 화장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장을 잘 먹으려면 기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아비브 헤드와 세럼이다. 얼굴에 있는 열감부터 싹 내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레알 데일리템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한 통 다 썼고 2통도 거의 반 정도 쓰고 계속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저거 액이라 해야 되나? 액이 되게 충분하게 들어있어. 계속 액이 이렇게 촉촉하게 묻어나는. 그리고 이 에센스가 되게 녹진해요. 아침에 크림을 바르기엔 너무 무겁고 패드로 한번 닦아주기만 해도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진짜 개꿀인 점이 절대 안 떨어짐. 피부가 잘 뒤집어진 타입이거든요. 기초 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그 중에서도 진정은 최고다. 각질이 약간 불었을 때 또 이렇게 각질 정리를 싹싹 해주면 개 이쁜 광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베이스 발라주면 들뜨거나 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로 잘 쓰고 있냐면, 예전에 대만 여행 갈 때 이 패드를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데 어디다 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청심한 통에다가 담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부 예민한 날에 팩처럼 올려두고 자면은 다음날 보면 피부 진짜 완전 썩 진정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랑 시너지가 또 좋은 게 어성초 테카 캡슐 세럼인데요. 어성초 테카 캡슐 세럼 피부 진정을 되게 잘 시켜주고 피부 컨디션을 확 올려줘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터져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겁나 신기하죠? 진정 성분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얘를 쓰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확실히 피부가 딱 진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흡수가 진짜 잘 되거든요. 색깔 알갱이도 너무 귀엽지 않아? 비벼주면 이게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이게 여러 번 레이어드 해도 피부가 잘 먹으니까 흡수되면 이렇게 완전 그냥 막 하나 씌워진 것 마냥 바탕이 이 베이스가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막 발라도 잘 먹을 거다. 선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이제 햇빛이 존나 쨍쨍한데 나다녀야 될 것 같으니까. 원래 저희 선크림 아예 안 바르고 다녔었는데 피부 노화가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노화를 신경 쓸 나이가 절대 아닌데 워낙 늙어 있는데 여기서 더 늙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고등학생부터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쌍수가 망했었어갖고 쌍수 비용 모았어야 됐거든요. 내가 좀 절실해갖고 알바를 했던 케이스라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서 알바 거르는 약간 꿀팁 같은 것도 좀 말해드릴게요. 저의 첫 알바의 스타트는 전단지였어요. 그때가 아마 중2인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고1부터 알바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법적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일단 별로 믿지 마시고. 근데 나는 중3 때 알바가 존나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3이니까 이게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사장님들도 불안하니까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걔도 못하고 뭐 하지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전단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괜찮다 그래갖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괜찮았거든요. 들어보면 알아요. 전단지 알바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전단지 하겠다고 제가 문자로 보내면 상가 위치를 알려줘요. 그 상가에 들어가 보면은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앉아갖고 막 일 기다리시잖아요. 약간 그런 벤치에 앉아갖고 오늘 몇 개 날라야 되는지 어디 가는지를 배정을 받아요. 차에 태워갖고 전단지 뿌리러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섭고 위압감 있었던 게, 거기 분들이 중국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1차 공포. 여기 왜 중국말 쓰고 계시지? 두 번째, 큰 차들 있죠. 약간 사람들 뭔가 납치할 것 같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에 태우더라고요. 납치당한 거 아니었지? 이런 공포. 저 깡이 진짜 대단한 게, 그 공포감 있으면서도 돈은 벌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따라 탔어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다가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몇 개 알려주세요. 그 아파트 비밀번호 보고 내가 몇 동인지 카톡방에 이렇게 알려주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동을 피해갖고 이제 전단지를 뿌리러 가는 거지. 그거 아마 싹 다 불법일 거예요. 제가 그걸 뭘 알겠어요. 그냥 돈 버니까 하는 거지. 개 힘들거든요. 그 전단지 옮기는 게 진짜 생각보다가 아니에요. 엘베를 타서 꼭대기층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단지 이렇게 싹 다 붙이는 거야. 좀 편리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동으로 테이프 하나 들고 가방으로 이렇게 맨 다음에 그 새끼들이 전단지도 존나 많이 주거든요. 아니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그 조금씩 주면 되는 거를 진짜 이따만큼 두께가 이 지랄이었다니까요. 전단지 존나 붙이고 다닌 거야. 문마다. 이거 뭐 개고생해요. 근데 내 생각에 라운드 숄더가 그때 생긴 거야. 너무 무거워서 이지랄 됐거든. 8시간 정도 하는 거 같거든요. 한 번 하면 대충 8만 원 받는데 그때 시급을 한 10,000원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면 좀 비싼 거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아마 7,000원인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돈 번다는 생각에만 그 힘든 거 다 까먹고, 여기 너무 좋다. 이거 또 해야지? 하고 또 막 하고 그랬었던 거.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데려갈 때마다 친구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애들 다 힘들어서 런친 거야. 근데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그 한 번 하면 온몸이 알배기고 진짜 전단지 알바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딴 데서 좀 편하게 알바하는 게 낫지 그렇게 개고생하고 벌만한 돈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전단지 붙이는 게 불법인가 봐. 잘 모르거든요 진짜. 청소년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무슨 공포게임 마냥 청소부 아줌마가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숨어야 돼. 그 숨고 그 청소년 아줌마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야 돼. 왜냐면 여기 동에 청소부 아줌마가 계신다를 그 다른 팀원들한테 알려야 돼서 팀원? 약간 노동자분들에게 알려야 돼서 마주치면 안 된대요. 경찰서 끌려간 적도 있다고 해갖고 또 일화가 있는데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적당히 줘야지 무게를 맨날 진짜 이지랄로 주면 이거 그냥 꼼수로 구석탱이에 좀 버려놓고 다시 주워가면 되니까 이렇게 버려놓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걸린 거야. 이게 완전 버린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얘네들이 일 덜 하려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저희가 그걸 설명한다고 들어줄 사람들 같지도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화를 존나 내면서 1급에서 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레알 까서 좀 한 2만 원인가?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억울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한데? 그리고 일 시키는 아줌마가 진짜 존나 무서웠어요 진짜. 일단 화가 너무 많으셔. 특유의 화가 있거든요. 이런 그리고 인상도 좀 무서우셨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계셔서 그 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인상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뭘 해도 난 혼날 것 같잖아. 이게 가스라이팅이 개오지는 게 이 사람이 이미 무섭다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돈 적게 들어와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딩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부터가 레알 찐 쌍수 비용 벌라고 소세지여갖고 진짜 얇았을 때는 그 얇은 거 다시 하려고 쌍수 비용 모았고 두꺼워졌을 때 이제 얇아지려고 돈 모았던 그냥 저는 돈 모으기에 무한 걸려있던 거예요. 쌍수년 때문에 싹 해주고요. 피부 보이세요? 진짜 돌아서 패스트푸드 알바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점 단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장점은 접하기가 쉬워요. 일도 금방금방 배우고 그냥 이렇게 딱 정해진 레시피라 해야 되나? 정해진 행동 요령? 뭐 이런 게 다 똑같으니까 기계처럼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패스트푸드가 은근히 고등학생을 많이 뽑아줘요. 퇴사율이 너무 높아갖고 전환이 잘 되거든. 그래서 거기는 그냥 고등학생 이런 거 안 보고 일단 뽑아요. 그러니까 성인을 뽑나 고등학생을 뽑나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좀 유별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비교적 좀 오래 했었던 거야. 왜냐면 돈 모아야 되니까. 진짜 쌍수 다시 할 때까지 안 나간다. 이 마인드?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되게 좋아요. 장점이다 단점인데 단점은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와 패스트푸드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저 패스트푸드의 여왕이거든요. 왜냐면 롯데리아도 해보고 맘스터치도 해보고 버거킹도 해봤어요. 롯데리아는 2번 해봤고 버거킹도 2번 해봤고 맘스터치도 2번 했네. 친해진 사람들이 이상하면은 이게 썰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썰이 많아져서 이제 저 같은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좀 덜 빡치는 순서로 해줄게요. 점점점 빡쳐지는 거다. 일단 맘스터치는 그렇게 빡친 일이 없었어요. 그냥 맘스터치 엄마 사랑합니다. 맘스터치 사장님들 특이에 약간 또 젊으시고 항상 프리하시더라고요. 일단 맘스터치 원따봉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롯데리아. 롯데리아 이 친구가 저의 경험상으로만 말해볼게요. 롯데리아를 고등학생 때 한 번 하고 대학생 때도 한 번 했거든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오래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사장님이 좀 문제셨어요. 알바생이 편애가 좀 심했다 해야 되나? 저는 존나 관심도 하나도 안 주고 맨날 밀치기만 하셨어요. 그냥 난 밀침 당하는 병풍 느낌이었음. 일하고 있잖아요? 다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일을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 맨날 칭찬받았거든요. 일 잘한다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맨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답답한가 봐요. 근데 솔직히 답답한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가게를 차리신 분이고 가게 경력으로 따지면 한 30배 정도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일하고 있으면 비켜봐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여기서 어깨를 잡아 비켜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비키라고 밀어. 근데 그냥 밀림 당한 사람만 된 거임. 그럼 저는 이제 밀리면 뭐 하고 있냐? 밀리면 그냥 밀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임. 난 뭐 하는 게 없음. 어떻게 보면 개꿀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 밀림 당해서 뻘쭘하게 그 서 있는 그 상황이 진짜 개쪽팔려요. 거기 매니저님이 계셨거든요. 그 매니저님이 사장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보기에도 그 어머니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맨날 저랑 일할 때 괜찮다고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저를 되게 위로해주려는 게 느껴졌었어요. 항상. 그나마 괜찮긴 했는데 그 밀침 당하는 게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여기 밀침 당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에 알바 뽑을 때 무조건 6개월 이상 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바생이 그만두고 싶고 자기랑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싸가지 없게 그만두지 말고 이게 맞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러면 그냥 도망가도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어린애들 무조건 몇 개월 이상 일해야 된다 이러는데 무조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알바할 때 이거 속아갖고 그냥 계속 참고 하다가 같이 일하던 오빠인가? 알려줘갖고 그만뒀던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속을 것 같아. 그리고 패스트푸드
알바가 진짜 단점이 여드름이 존나 생겨요. 항상 홀을 해왔거든요. 홀을 하면은 튀김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튀김 앞에 서 있으면 그게 피부 자체가 엄청 기름져진단 말이야. 피부 상태도 애초에 지성이거든요. 원래 기름에다가 그 튀긴 기름까지 쌓이니까 피부가 이거 버틸 수가 없는 두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알바 끝나면은 이제 힘들어서 샤워할 기력도 없었고 씻지도 않고 자갖고 맨날 피부 뒤집어지고 그지라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아비브 어성초 패드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아비브 테카 캡슐 세럼이다. 이것들이 있으면 저 패드로 그 팩만 싹 올리고 앰플 싹 해갖고 흡수 빨리 시키고 자면 되니까 패스트푸드에도 뒤집어질 걱정이 없어요. 야. 알바를 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네, 알바 끝나면은 진짜 너무 귀찮아갖고 스킨케어 하기 진짜 싫거든요. 언제 다 발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걸로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자면은 다음날 꿀피부 되는 거예요. 패드 중에서도 이렇게 앰플 듬뿍 들어가서 고농축인 거, 점도 있고 약간 앰플 같은 거 피부 잘 먹을 수 있다. 근데 저게 양도 진짜 많으니까 막 써도 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다. 이 안정감.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 이제 이게 걔 레알 마스터인데 버거킹을 알바한 이후로부터 버거킹 안 좋아요. 맛은 있긴 해. 맛은 있거든. 중3 때 한 번이랑 대학생 때 한 번 했거든요. 고1 때 했다. 고1. 저 같이 일했던 매니저님이 너무 착했어서 좀 좋은 인식이 생겨서 대학교 와서도 버거킹 했던 건데 공구를 이렇게 보고 그냥 마감이랑 홀 업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냥 홀 마감 정도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씨발 원래는이 아니야. 그게 맞아. 근데 거기 그냥 마감이라 돼 있으니까 홀 마감 하나 보다. 근데 전 할 줄 아니까 면접 보러 갔어요. 매니저님이 일을 대충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좀 싸했던 게 여기 2층도 청소하셔야 된다.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알바를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2층 전체 청소를 내가 하라네? 2층 전체 2층 대청소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알바 갈 때마다 매일매일.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그 2층이 그냥 말이 2층이 아니고 심 넓어. 1층보다 훨씬 넓어요. 1층이야. 한 5배 넓어요. 진짜 개 넓었거든요, 집이. 말도 안 되게 넓은데 그걸 제가 쓸데를 일단 다 하고 걸레질 다 하고 쓰레기 싱크 다 버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어. 싹 다 해야지 2층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저 진짜 그 2층 청소만 하잖아요. 땀에 범벅에 와 진짜 그냥 이러고 집에 가야 돼요. 진짜 힘들어갖고. 저는 그때 매니저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칭찬도 되게 잘해주시고 잘한다 많이 해주면 그 알바를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에 닦고 진짜 녹초로 내려오잖아요. 어떡해 힘들죠. 어떡해. 맨날 이렇게 걱정을 해주세요. 걱정만 해주시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라도 나 더 올려보내주던가. 언제는 또 한 명 올려보내주길래 이게 원래 혼자 하는 양이 아니구나 하고 그 도우러 오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원래 2명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씨발 혼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양이야. 그럼 난 10,000원에 그 대청소를 다 하는 거라니까? 말이 존나 안 되죠. 말이 그냥 그러니까 아니래요. 한 명이 하는 거래요. 여태 그 알바생들 다 그냥 존나 노동착취 당하고 있었던 게 씨발. 그래서 저는 현대식 여성의 홍범래가 돼갖고 홍범래가 아닌가? 못 살겠다 홍범래 아닌가? 못 살겠다 홍범래 이거 그 느낌으로 저도 이제 못 살겠다 홍범래 하신 거예요. 못 하겠다. 매니저님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거 참다가 매니저님이 되게 공감을 되게 잘해주셔요. 공감을 왜 이렇게 잘해주셨지? 되게 힘드셨겠다. 막 저희도 그거 알고 있다. 막 이런 거요. 공감해주시나 보다. 이제 그만 도와주는데 이제 후반부 여기보다 본론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갖고 청소를 했어야 되는 거래요. 엥? 그럼 오전 오후 나눠서 한 거였으면 제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오후 타임이 덜 바쁘니까 이거 오후로 다 몰았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 일을 내가 저녁에 싹 다 했었던 거야. 말이 안 되게. 근데 솔직히 매니저님도 또 아닌 거 알면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정작 대처했던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난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살 거였잖아요.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지인이 안 힘드세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안 힘들겠어요? 이렇게 할 시간에 그냥 빨리 점장님한테 말해갖고 이거 혼자 못한다. 솔직히 신경 안 쓴 거죠. 왜냐면 그렇게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바뀌었거든요. 오전 오후로 나눴어요. 바로 그만두고 추노 하려 하니까 이 추노 놓치면은 이거 개고생 할 사람 없는데? 이러니까 나 잡은 느낌? 일 자체는 되게 할만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마무리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꼬름하고 그냥 짜증나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아직 초반이에요. 주 업무는 저한테 맞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알바만 열심히 하고 간다. 이 마인드로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계속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돈도 급하기도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마다 칭찬해주시는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그분이 나가시니까 이제 그래서 오신 게 점장님이 오신 거예요. 좀 친근했어요, 처음엔. 근데 내가 친근하다고 느꼈던 게 다른 알바생들이랑 너무 잘 지내길래 되게 친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오래 일한 알바생들한테만 친근한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일을 되게 잘해갖고 칭찬도 많이 받고 전장님도 저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같이 일할 때
때 제가 일을 싹 다 해버리니까 쟤 뭐냐, 쟤 일 잘한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내가 초반에 아는 부분은 정말 잘했지만 모르는 부분을 배울 때 조금 더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버거킹을 이미 해봤었다고 해도 이게 처음에 적응할 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분이 나한테 기대값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때 진짜 일을 못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저를 좀 많이 무시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냐, 제가 아까 전에 롯데리아에서도 밀쳐졌다 했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 밀침당한. 근데 여기서도 좀 그렇게 당해요. 그냥 내가 일을 답답하게 하나?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진짜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또 나타나갖고 비켜봐,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밀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또 밀었어요. 또 일하는 내내 뭐 하다가 좀 답답한 것 같으면 야 비켜봐 이러고 저를 밀어내고 딴 거를 시켜버려요. 근데 전 당연히 점장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왜 못하지? 약간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 거기서 주문이 존나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 근데 점장이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알바생들이랑 친했다 했잖아요. 친한 알바생들도 날 좀 무시하기 시작하는. 끝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약한 거예요. 뒷담도 까이고. 어떤 식으로 까이냐, 아니 이거 앞담인가? 그러니까 홀이 있으면 그 홀 뒤쪽이 바로 주방이라 대화하는 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들도 들리는 거 알았겠지. 아까 그 고등학생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점장이 그 고등학생이랑 유독 친했어요. 시간별로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일하고 시간표를 주세요. 그 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장이랑 계속 일이 겹쳤거든, 시간이. 초반에는 그게 시간표 짤 때라서 이제 누구랑 일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등학생 알바생이랑 점장이 얘기한 거 들었는데 다음 주 나 누구랑 일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누구랑 일하는지 확인했겠죠? 그 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혼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고등학생이 지윤님이랑 같이 일하신다 이러니까 한숨 개 크게 쉬면서 에반데? 이지랄? 다 들리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거기 가고 맘스터치 보고 먹을 거야 씨발. 이지랄 하니까 고등학생도 웃고 맞장구 치는 거겠죠? 사회생활 존나 잘하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는 좀 일을 잘하는 편이어서 좀 덜 당했던 거고, 저 말고 그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이 좀 많이 당했어요. 패스트푸드 알바가 아예 처음이셨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히 더디고 이렇게 헤매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씨발 그럼 수습기간 왜 만들었어 새끼야. 그냥 돈만 떠먹으려고 했냐?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언제 그 배달을 바로 불러야 되거든요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지각했는데 됐다. 근데 이미 지각한 김에 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중요한 게 패스트 빨리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그래서 음식 나오기 전에 미리 불러놔야지 그 배달 기사님 잡혀갖고 바로 그 음식 가져가는 이 구도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배달 부르는 거 좀 빡세게 해요. 그분이 그날 엄청 바빠서 배달 누르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일 좀 끝나고 한가해서 그분이 잔업하고 계셨거든요. 그분 진짜 안 쉬어요. 착하거든요. 전 알아요. 점장이 야 이거 배달 부른 거 누구야?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서웠어요.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소심하게 드셨어요. 이지라. 그분이 이제 가셨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왜 가야 돼?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안 하겠다. 너 이거 배달 왜 안 불렀어? 이런 거. 왜 안 불렀겠냐? 일부러 안 불렀겠냐? 모르고 안 불렀겠지. 아 깜빡했다. 죄송하다. 그냥 바로 죄송하다 했어요. 그냥 그분도 그냥 잘못한 거 아니까. 아니 왜 안 불렀냐고. 이런 거요. 그분이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왜냐면 걷다 뭐라 그래. 내가 깜빡했다고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온 거야. 존나 마음이 아파. 아니 죄송한 거 말고 왜 안 불렀냐고. 왜.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불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숨 존나 겁나 혼냈어요. 뭐라 내용 기억까진 안 나는데 혼내고 좀 무시하듯이 진짜 너 이것도 못하냐. 진짜 기분 나쁘게 혼냈어요. 진짜 기분 진짜 개 나쁘게. 그분 존나 풀이 죽어갖고 다시 그 잔업하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났어. 이거 말고도 진짜 무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한테 막대한 사절도 빡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대한 거 보고 진짜 너무 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찌됐든 알바생이니까 이 가게를 위해 일을 하는 건데 사장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가게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 위해 일하고 싶지가 너무 않은 거야. 같은 대청소 버텨냈지만 결국에 그 멘탈 붕괴로 그만뒀습니다. 패스트푸드 3대장을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가 제 알바 경력의 반 정도만 말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 말고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말하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다 하시면 또 알바썰 끼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같은 사장님 안 만나려면 알바 처음에 면접 볼 때 좀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세요. 머리까지만 하고 마무리 얼굴만 싹 보여주고 끝낼게요. 머리 해줬고요. 보시면 피부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말할 거 다 말했고요. 여러분 알바하면서 알아야 될 게 알바는 본업이 아니다. 부자 마인드로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한다고 생각하고 알바를 하세요. 너무 알바에 모든 걸 쏟지 말고 알바하느라 내 인생에 손해가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가야 돼서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알바 화이팅. 전국 알바생들 화이팅. 진짜 지리는 거 발견한 게
아까 전에 아침 11시에 화장을 해서 체육대회하고 고기 2번 쳐먹고 그냥 일단 존나 쳐먹고 런닝까지 뛰고 왔거든요? 근데 화장이 진짜 존나 안 무너졌어요. 진짜 화장 지우려다가 발견하고 저 지금 수정 화장 안 했거든요?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수정 화장 마지막으로 하고 그걸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뭐 덕분이다? 아비브 어성초 패드와 아비브 테카 캡슐 세럼 덕분이다.